저는 그날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 팔았어. 박정희 67세. 남편 없이 30년을 살았습니다. 작은 월세방이지만 제 보금자리였죠. 아들 정우가 전부였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지영이에요. 인사드려요. 며느리 윤지영은 예뻤습니다. 웃는 얼굴이 천사 같았죠. 어머니, 자주 뵐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명절마다 찾아왔고요. 생일에 케이크도 사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지영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어머니, 핸드폰 너무 느리시죠? 지영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 쓰세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난 이걸로도 충분해. 어머니, 영상통화하려면 바꿔야 해요. 지영이는 계속 권했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효도예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효도라는 단어, 그게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내가 좋다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핸드폰 매장,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지영이는 익숙하게 서류를 펼쳤죠. 여기 사인만 하세요. 이게 뭔데? 통신사 약정이에요. 요금은 제가 낼게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였죠. 여기요, 어머니. 지영이가 손가락으로 짚어줬습니다. 저는 이름을 썼습니다. 박정희.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것도요. 또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야? 부가 서비스예요. 그냥 사인하세요. 저는 물어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그건 죄악 같았으니까요. 두 번째 사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했습니다. 다 됐어요. 새 폰 여기 있어요. 반짝이는 핸드폰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화면이 환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 같았죠. 고맙다, 지영아.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 핸드폰을 이리저리 만졌습니다. 버튼이 없었습니다. 화면만 있었죠. 이걸 어떻게 쓰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띵! 문자였습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혜택 안내 문자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또 왔습니다. 띵! 전자금융 이용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왔습니다. 하루에 두세 개씩 OTP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좌 이체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이상한 문자가 계속 와. 어머니,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어떻게 찍어? 카메라 버튼 누르시고요. 한참을 설명 들었습니다. 겨우 사진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혜택 문자예요. 지영이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잘 아네.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은행 문자 왔죠? 응, 또 왔어. 그것도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이것도 혜택이야? 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영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자꾸 사진을 보내라고 할까? 왜 직접 보러 오지 않을까? 하지만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과금 날이었습니다. 매달 15일 자동이체 되는 날. 그런데 문자가 왔습니다. 잔액 부족으로 이체 실패. 저는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잔액 부족?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생활비로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쓰니까 아직 1000만 원은 남았을 겁니다. 오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달려갔습니다. 통장 좀 확인해 주세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받았습니다. 기계에 넣었습니다. 지지지직 숫자들이 찍혔습니다. 고객님, 잔액이 0원이네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잔액이 없으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1000만 원이 넘게 있었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기록 확인해 드릴게요.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고객님, 이체 내역이 여러 건 있네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모두 출금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뱅킹으로 이체됐습니다. 전 그런 거 안 써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 좀 봐주세요. 직원이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윤지영.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제 며느리였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인 명의 폰에서 인증됐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본인 인증이 완료된 거라서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기를 당하신 것 같으면 경찰에.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네 어머니.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너, 내 통장 봤어? 무슨 통장이요? 내 돈이 다 사라졌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지만 긴 침묵. 어머니, 저 지금 출장 중이에요. 지영아, 내 이름으로 이체됐어. 그럴 리 없는데요?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주 살짝. 전 그런 거 모르는데요. 지영아, 제발. 어머니, 다음 주에 뵈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답장해줘.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영이는 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우야, 지영이 어디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영이 좀 바꿔줘. 지금 친정에 갔어요. 정우야, 엄마 돈이 없어졌어. 네.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핸드폰 바꾼 일, 문자 보낸 일, 통장이 텅 빈 일.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왜 그래요? 아들아, 은행에서 확인했어. 엄마, 오해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월세방 안, 텅 빈 통장, 그리고 새 핸드폰. 이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되뇌었습니다. 효도한다는 말을 믿은 게 잘못일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족을 의심하지 않은 게 죄일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지영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 돈을 세면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를 하려고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며느리가 제 돈을 훔쳐갔어요. 가족 간 금전 문제는 1,000만 원이 넘어요. 형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핸드폰 바꾼 일, 서류에 사인한 일, 문자 사진 보낸 일, 통장이 텅 빈 일.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자료 있으세요? 은행 거래 내역이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형사가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요? 본인 명의로 인증됐잖아요. 그건 며느리가 속여서 그걸 입증해야 해요. 어떻게요? 서류에 직접 사인하셨죠? 네, 하지만 폰에서 직접 이체가 이뤄졌어요. 형사는 난처해했습니다. 사기죄로 입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전 어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사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민사가 뭐예요? 소송이요. 변호사 선임하셔야죠. 저는 허탈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없는데 요즘 이런 일 많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한테 당하시는 분들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익숙한 골목도, 늘 다니던 슈퍼도 다 변한 것 같았습니다. 저만 그대로인 것 같았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지영이랑 통화했어요. 그래. 엄마, 오해래요. 무슨 오해? 지영이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 아들아, 은행 기록이 있어. 엄마, 그건 내 아내 이름으로 나갔어. 엄마, 제발 오해 풀어요. 아들은 애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정우야. 엄마, 너도 알면서 모른 척하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지금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정우야, 엄마, 이러지 마세요. 난 내 엄마야.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깨졌습니다.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월세 독촉분. 박정혜 씨, 이번 달 월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난달에도 그러셨잖아요. 다음 주에 꼭 드릴게요. 다음 주 안 되면 나가셔야 해요. 문이 쿵 닫혔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팔만한 게 있을까? 오래된 장롱, 낡은 TV, 다 가치 없는 것들. 그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랍 속 도장, 남편 유품이었습니다. 이걸 팔아야 하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골동품 가게에 갔습니다.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주인이 들여다봤습니다. 10만 원. 이게 남편 유품인데요. 더 못 드려요. 저는 도장을 팔았습니다.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쌀을 샀습니다. 그리고 월세 일부를 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을 지었습니다. 쌀뜨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씻어서 밥을 더 지었습니다. 한 끼를 두 끼로 늘렸습니다. 반찬은 김치뿐. 그것도 얻어온 것. 옆집 할머니가 주신 거였습니다. 정희야, 이거라도 먹어.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내일 먹을 것도 남겨야 했으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67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했습니다. 아들 키웠습니다. 며느리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뭘 잘못한 걸까?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국민연금이 들어왔습니다. 50만 원. 그걸로 월세를 냈습니다. 남은 건 5만 원. 한 달을 이걸로 버텨야 했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할인 코너를 뒤졌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들, 반값에 파는 것들, 카트에 담았습니다. 라면, 계란, 두부, 계산대에 섰습니다. 4만 8천 원입니다.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빚, 잔액 부족. 죄송해요. 현금으로 할게요. 지갑을 열었습니다. 5만 원짜리 한 장. 여기요. 거스름 돈 2천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못 먹어서였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야?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왜 왔어?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엄마, 지영이가.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 이름 꺼내지 마. 엄마, 들어주세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지영이가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했대요. 뭐? 지영이 전 남편이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돈 빌렸대요. 그게 무슨 사업한다고 속였대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영이는 엄마 돈도 그 남자한테 보냈어요.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정우야, 지영이가 저한테도 거짓말했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영이는 어디 있어? 출국했대요. 뭐라고? 그 남자랑 같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 한 달 전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핸드폰 바꿔준 것도, 서류에 사인받은 것도, 문자 사진 보내게 한 것도 다 준비된 각본이었습니다. 엄마, 경찰한테 다시 신고했어요. 소용없어? 아니에요. 이번엔 달라요. 뭐가 다른데? 사기죄로 입건됐어요. 아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 남편도 피해자래요. 그 사람도 네, 3천만 원 당했대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피해자 박정희, 김민수, 두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돈 돌려받을 수 있대요. 정말?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 정우야, 고맙다. 엄마, 제가 미안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말 들었어야 했는데. 됐어, 이제.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옆방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아침을 차렸습니다. 엄마, 드세요.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간단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아들이 밥을 더 퍼줬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엄마, 이제 제가 모실게요. 내가 무슨 회사 그만뒀어요. 뭐라고? 엄마 곁에 있을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인생이 있잖아. 엄마가 제 인생이에요.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킬게요. 그날부터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좁은 월세방.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새 일을 구했습니다. 배달 일이었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희 씨 용의자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공항에서 잡혔어요. 지영이가 다시 입국하려다 걸렸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돈은요? 일부 회수했습니다. 얼마나요? 400만 원 정도요.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지영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영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집행유예 3년. 지영이는 울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영이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영아, 용서해 주세요. 지영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영아, 내가 가져간 건 돈이 아니야. 어머니, 믿음이야. 가족이란 믿음.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돈으로 못 갚아. 어머니, 어떻게든 갚을게요. 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너를 모르겠어. 어머니,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뭔가 내려놓은 것 같았죠.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힘드시죠? 아니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것, 배상금 입금 안내, 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걸로 뭐 하실래요? 글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축하자. 저축이요? 응,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아들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스마트폰 교육반. 할머니, 처음이세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네, 배우러 왔어요. 좋아요.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첫 수업은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터치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살짝 누르세요. 이렇게요? 네, 잘하셨어요. 조금씩 배웠습니다. 문자 보내는 법, 전화 거는 법, 사진 찍는 법. 할머니, 이제 은행 앱 해볼까요? 은행 앱이요? 네, 직접 관리하실 수 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또 당하면 어떡하지? 할머니, 걱정 마세요. 강사가 웃었습니다. 제가 보안 설정 다 알려드릴게요.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비밀번호 설정, 생체 인증 등록, 이체 한도 제한.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정말요? 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뿌듯했습니다. 제 손으로 제 돈을 지킬 수 있게 됐으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반에서 모범생이 됐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노트를 적었습니다. 정희 씨, 진도 빠르시네요. 선생님, 이거 재밌어요. 다음엔 SNS 배워볼까요? SNS요? 네, 사진도 올리고 소통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무서웠던 스마트폰이 이제는 친구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 씨, 밥 먹었어요? 아직이요.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국밥을 시켰습니다. 정희 씨, 혼자 사세요? 아들이랑 살아요. 아, 좋겠네요. 할머니는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요. 그래도 괜찮아요. 가족은요? 딸이 있는데 멀리 살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니까 좋아요. 맞아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온 얘기, 힘들었던 일, 기쁜 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희 씨,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꼭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뭐해? 김치찌개요. 맛있겠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밥을 퍼줬습니다. 엄마, 오늘 뭐 배웠어요? SNS 시작했어. 진짜요? 대단하신데요. 너도 친구 추가해줘. 당연하죠. 저녁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 엄마, 행복하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 엄마, 정우야,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까?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엄마가 강하셔서 제가 배웠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난 강하지 않아. 아니에요. 엄마는 강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 정말 힘들었습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배웠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난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걸 보여주세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앞으로 나갔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박정희입니다. 67세고요. 스마트폰 때문에 큰 일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제 며느리한테요. 조용한 탄성이 흘렀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배웠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이제 저는 제 돈을 지킬 수 있어요. 은행 앱을 보여줬습니다. 보안 설정을 했고요. 이체 한도도 제한했습니다. 누구도 제 돈을 못 건드려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강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면 됩니다. 늦은 건 없어요. 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옆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감동받았어요. 고마워요. 저도 용기 났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제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에 또 편지가 있었습니다. 검찰청에서 온 것, 추가 배상금 입금 예정, 200만 원이 더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네요. 그러게.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이번엔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부하자. 기부요? 응, 나처럼 당한 사람들 도우려고. 아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 돈 엄마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야. 하지만, 정우야, 난 이제 괜찮아. 저는 웃었습니다. 이 돈은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해. 아들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아니야, 그냥. 아니에요.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그날 저는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육기금.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정희 씨, 정말 감사합니다. 관장님이 인사했습니다. 이 돈으로 더 많은 분들 도울게요. 부탁드려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니.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복지관에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피해 사례를 공유해 주세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당했습니다. 핸드폰을 바꿔준다며 접근했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약관도 안 읽고 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조카가 그랬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 딸한테요. 모두가 비슷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서류는 꼭 읽어야 합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해요. 사람들이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해요. 디지털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희 씨, 강연 한번 해주세요. 관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저요? 네, 다른 복지관에서도 요청이 왔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강연 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0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박정희입니다. 스마트폰 사기를 당한 피해자예요.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사입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시간 동안 말했습니다. 제가 당한 일, 어떻게 이겨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배울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연이 끝났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당했어요. 그래요? 손자한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먼저 신고하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픔이 위로가 되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정기 강사가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강연, 매주 목요일 상담.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건강 챙기세요. 응, 너도.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우야, 엄마 자랑스럽지? 당연하죠. 아들이 웃었습니다.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무슨 영웅이야? 진짜예요.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숨이 멎었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아?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전화했어? 어머니, 사과하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했잖아. 진심으로 다시 하고 싶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아, 난 이제 괜찮아. 어머니, 내가 미안해하든 말든. 어머니, 제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어머니,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옆에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힘드셨죠?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안 힘들어. 엄마, 난 이제 자유야.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오랜만에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의 사진, 젊은 시절 제 모습, 아들 어릴 적 사진. 참 많이 살았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야지. 앨범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하늘에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5달이 지났습니다. 복지관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의 멘토상,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정희 씨,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상패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가 건네졌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바닥이었어요. 돈도 가족도 희망도 없었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배웠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배워요. 함께 살아가요. 우렁찬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진짜 살아있어. 그렇게 느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꽃다발을 안겼습니다. 축하해요. 고마워, 아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자랑스러워. 내가 있어서. 그날 저녁, 축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희 씨, 건배,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정희 씨,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책을 쓸까 해요. 책이요? 네, 제 이야기를요. 좋은 생각이에요. 관장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꼭 써주세요. 노력해 볼게요. 그날부터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한 줄씩 제 이야기를, 아픔을, 희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원고가 완성됐습니다. 67세, 다시 시작하다.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엄마, 멋진데요? 그래. 네, 꼭 출판되길 바랄게요.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희 선생님? 네. 원고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출판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리쳤습니다. 정우야. 왜요, 엄마? 책 나온대. 진짜요? 아들이 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둘이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석 달 후, 책이 나왔습니다. 서점에 진열됐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책, 박정희 저.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요. 아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책 앞에서 찍었습니다. 활짝 웃는 제 모습. 엄마, SNS에 올려도 돼요? 그래, 올려.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겨냈다. 나는 다시 시작했다. 그 사실을요. 책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67세 할머니의 디지털 역전.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TV 나와주세요. 저요? 네,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해요. TV 출연.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봤습니다. 저는 박정희입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MC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저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신고하세요. 배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말들. 1년이 지났습니다. 복지관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디지털 교육 1주년. 제가 기금을 낸 지 1년. 그동안 200명이 교육받았습니다. 관장님이 발표했습니다. 모두 정희 씨 덕분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한 거예요. 수료생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돈 지킬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배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촛불을 켰습니다. 소원 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 도울 수 있게 촛불을 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달콤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SNS를 켰습니다. 제 게시물에 댓글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힘이 돼요. 저도 포기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아픔이 헛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용서됐습니다. 지영이도 그 고통도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여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행복해요.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일어났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김을 냈습니다. 오늘 강연 있으시죠? 응, 10시에.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그래도. 아들아, 난 이제 혼자서도 잘해.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줬잖아. 아들도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아침을 먹고 준비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생기가 돌았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옅은 분홍색. 좋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강연 자료, 책 몇 권, 핸드폰 충전기.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좋은 날이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교통카드를 찍었습니다. B.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걸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사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직원이 반겼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네, 30명 오셨어요. 강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보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화면을 켰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무섭나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무서워요. 왜 무서우세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핸드폰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안 배우려고 했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모르니까 당한 겁니다.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어요. 1시간 동안 강연했습니다. 보안 설정 방법, 의심해야 할 문자들, 신고하는 법.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배우세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여러 개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가족도 의심해야 하나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서류는 꼭 읽어야 해요. 그게 서로를 지키는 겁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용서하셨어요?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를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용서는 아직이에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놓았어요. 그게 저를 자유롭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숨죽였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걸 배웠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장을 나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세요. 상담실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아들이요.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돈을 빌려달래요. 얼마나요? 500만 원이요. 무엇 때문에요? 사업한다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되세요? 네. 이상해요. 왜 은행에서 안 빌리나 싶어서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정말요? 네, 확인하셔야 해요. 어떻게요? 사업 계획서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같이 은행 가자고 하세요. 할머니가 메모했습니다. 진짜 사업이면 보여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숨길 게 없으니까요. 상담이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확인해 볼게요. 할머니가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생각했습니다. 의심 못하고 믿어버렸지.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으니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정희 씨, 아는 얼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같이 먹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강연 어땠어요? 좋았어요. 역시 정희 씨예요.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 정희 씨, 다음 달에 워크숍 있대요. 워크숍? 네, 전국 복지관 강사 모임이요. 저도 가야 하나요? 당연하죠. 선생님이 주강사예요.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이미 정해졌어요. 어머,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정희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5방송국 PD입니다. 방송국요? 네, 다큐멘터리 제작 중인데요. 시니어 디지털 교육 다큐요. 아, 선생님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이야기가 더 퍼지는구나.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떠셨어요? 좋았어. 다큐 출연 제의 받았어. 진짜요? 대박이네요. 응, 근데 좀 떨려. 엄마, 잘하실 거예요. 아들이 격려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유명인이에요. 무슨 유명인이야? 진짜예요. 엄마 책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래. 네, 10세 찍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출판사에서 문자 왔어요. 아들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10세 돌입 축하드립니다. 어머,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우세요? 기쁜 눈물이야. 엄마 축하해요. 그날 저녁, 특별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삼겹살. 엄마 건배, 건배. 콜라잔을 부딪혔습니다. 엄마, 1년 전 생각나요? 응. 그때랑 많이 달라졌죠? 그러게.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끝인 줄 알았어. 근데 시작이었네요.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엄마, 저도 배웠어요. 뭘? 끝은 없다는 거요. 그래,
끝은 없지. 둘이서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까 그 PD였습니다. 선생님 결정하셨어요?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촬영 어때요? 좋아요. 그럼 스케줄 보내드릴게요. 촬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복지관에서 촬영했습니다. 강연하는 모습, 상담하는 장면, 수강생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선생님, 인터뷰 시작할게요.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1년 전과 지금 뭐가 달라졌나요? PD가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어요. 구체적으로요? 1년 전 저는 피해자였어요. 지금은 조력자예요. 그 차이가 크시겠네요. 네, 너무 커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년 전엔 세상이 무서웠어요. 사람이 무서웠고요. 특히 가족이 무서웠죠.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세상이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따뜻하고요. 가족도 다시 믿게 됐어요. 아드님과의 관계도 회복됐나요? 네, 아들이 제 힘이에요. 그 아이가 없었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됐나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연락은 끊었어요. 용서는요? 글쎄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죠? 네, 맞아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방송 나가면 연락드릴게요. 한 달 후, 다큐가 방송됐습니다. 67세,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다.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아들과 함께 봤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어머, 부끄러워. 하지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제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강연하는 모습, 웃는 얼굴, 눈물 짓는 장면. 엄마, 멋있어요. 그래. 네, 정말로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방송 봤어요. 감동받았어요. 저도 용기 냈어요. 하나하나 답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힘냈어요. 80세인데 핸드폰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읽으며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내 아픔이 선물이 됐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전국을 다녔습니다.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부산에서 요청 왔어요. 다음 달에요? 네, 가능하세요? 물론이죠. 달력이 일정으로 빼곡했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아들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나 튼튼해. 그래도요. 알았어, 조심할게.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읽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뜯었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오랜만입니다. 용기 내서 편지 씁니다. 방송 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활동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책도 냈다고 들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 평생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바뀌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출소 후 작은 일 시작했습니다. 제과점에서 일합니다.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머니를 볼 자격은 없습니다. 그저 건강하시길 빕니다. 지영 올림. 편지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누구한테 온 거예요? 지영이. 뭐라고 썼어요?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들이 읽었습니다. 엄마, 응, 답장하실 거예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르겠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그래도 되죠? 당연하죠, 엄마. 밤새 고민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기로.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더 필요해.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내 속도로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니 편했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째가 됐습니다.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강사들이 모였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올해 주제가 뭐예요? 디지털 격차 해소요. 좋은 주제네요. 워크숍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명이 넘는 청중. 3년 전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서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 변화는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 이 모든 게 만든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나이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배우려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요.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한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3년 전 당했어요. 그래요? 네, 선생님 책 읽고 용기 냈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상처가 누군가의 약이 됐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워크숍이 끝났습니다.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정희 선생님 건배. 건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책은 언제 나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다음 책요? 네,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글쎄요. 꼭 써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엄마, 어떠셨어요? 좋았어. 피곤하시죠? 응, 좀. 쉬세요, 엄마.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두 번째 책.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쓸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 그걸 쓰자.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바뀌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셨어요? 손자와 영상 통화해요. 미국에 사는 손자요. 예전엔 목소리만 들었는데 이제 얼굴 보며 이야기해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네, 행복해요. 이런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10명, 20명, 50명. 모두의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6개월 후,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부제는 함께 이겨낸 50인의 이야기.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책에 사인을 했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쓸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행복한 피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아들. 엄마, 근데요. 응? 지영이 편지 기억하세요? 응, 기억해. 답장 안 하셨죠? 응. 괜찮은 거죠? 응, 괜찮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는 강요할 수 없어. 내가 준비됐을 때 하는 거야. 아직은 아니에요? 응, 아직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세요. 고마워.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어느덧 70세가 됐습니다.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복지관에서 준비했습니다. 정희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70개의 촛불. 소원 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건강하게 더 오래, 더 많이 나누며 살게 해주세요. 촛불을 불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선생님 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70년을 살았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하지만 후회 없습니다. 특히 지난 3년.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여서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나이 들어가요. 아름답게요. 모두가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에 또 편지가 있었습니다. 또 지영이었습니다. 이번엔 읽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준비되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용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편한 게 중요했으니까.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여보, 잘 살고 있어. 남편이 웃었습니다.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정말? 당연하죠. 고마워요, 여보. 당신도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사세요. 응, 그럴게요.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여보도 응원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덧 75세, 여전히 강연을 다녔습니다.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쉬셔야죠. 주변에서 걱정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건강 챙기세요. 응, 알았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 어느 날, 낯선 곳에서 강연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복지관도 작았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10명 남짓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박정희입니다. 스마트폰 배우러 오셨죠? 네, 좋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한 명 한 명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누르세요. 아, 이렇게요? 네, 잘하셨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 혼자 사는데요. 이제 자식들이랑 연락할 수 있겠어요. 잘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안 외로워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내가 사는 이유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을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복지관, 손 흔드는 어르신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꼭 올게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아름답네.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피곤하시죠? 괜찮아.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정말 보람 있었어. 그래요? 응, 한 분 한 분이 소중했어. 아들이 웃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숨이 멎었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몇 년 만의 목소리. 지영아? 네. 어머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전화했어? 어머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만나? 네, 할 말이 있어요. 고민했습니다. 오래 고민했습니다. 알겠어. 정말요? 응, 만나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지영이었어요? 응. 만나실 거예요? 응, 만나보려고. 엄마,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일주일 후,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지영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수척해졌습니다. 어머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아,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됐어. 그 말은,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어?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영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모은 돈이에요. 얼마나? 400만 원이요. 제가 잃은 돈의 일부였습니다. 4년 동안 모았어요. 매달 조금씩요. 지영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주세요. 지영아. 제발요, 어머니. 저는 통장을 밀었습니다. 필요 없어. 어머니. 내가 가져. 하지만 그 돈으로 바르게 살아. 지영이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알아. 정말 후회해요. 알아.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지영아, 나한테 사과하지 마. 네. 너 자신한테 해. 어머니, 내가 내 인생 망친 거야. 그걸 내가 바로 잡아야지.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잘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가세요? 응.
용서는 안 해주시는 거죠?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지영아, 내 어머니,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네, 내가 너를 용서해야 해. 어머니, 그게 먼저야.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여보, 나 잘했죠? 하늘에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답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정말요? 응, 정말.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다 놓았어. 엄마, 원망도 미움도 다 내려놨어.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지영이를 만났다. 용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원망을 놓았다. 이제 정말 자유다. 앞으로 남은 시간 나를 위해 살겠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겠다. 그게 내가 사는 이유니까.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고마워요, 모두. 혼잣말을 했습니다. 살아있어서 고마워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77세. 여전히 강연을 다녔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오래오래 해주세요. 그럴게.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선생님, 명예박사 학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교에서였습니다. 제가요? 네, 사회공헌 부문입니다. 어머, 감격스러웠습니다. 학위 수여식 날, 가운을 입었습니다. 사각모를 썼습니다. 박정희 선생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배움이 짧았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67세에 스마트폰을 배웠고 70세에 두 번째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77세에 박사가 됐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배움의 나이는 없습니다. 도전의 늦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아들. 박사님이세요. 웃으며 안았습니다. 우리 엄마 최고예요.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엄마 혼자 하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학위증을 벽에 걸었습니다. 멋지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해냈구나.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77세에 박사가 됐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대단하세요. 저도 용기 냈어요. 85세인데 대학 등록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이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건강하세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70대 중반인데 놀랍습니다. 운동하세요? 매일 걸어요. 그리고 웃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비결이시군요. 네, 행복이 약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구나. 진짜 살아있구나. 웃음이 났습니다. 저녁에 아들과 산책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예전 생각나요? 가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가 있었으니 지금이 있어. 감사한 일이야. 엄마, 정우야. 네, 너도 행복하니? 당연하죠. 엄마가 있어서 전 행복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저녁 노을 예쁘죠? 응, 정말. 매일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매일 이래. 둘이서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온 것. 신규 프로그램 강사 제안. 읽어봤습니다. AI 시대의 신이여. 새로운 강의였습니다. 챗GPT 활용법. 흥미로웠습니다. 엄마 하실 거예요? 해볼까? 77세의 AI라니. 재미있겠는데요? 그렇지? 다음 날 복지관에 전화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예요? 다음 달부터요. 좋아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챗GPT를 배웠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구나. 신기했습니다. 질문하면 답해주네. 네, 선생님. 재미있다. 매일 연습했습니다. 어느덧 능숙해졌습니다. 첫 강의 날. 2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AI를 배워봅시다. 77세 할머니가요? 누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77세 박사가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1시간 동안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그럼 AI가 답해줘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저도 놀랐어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도 와요? 당연하죠. 기대돼요. 뿌듯했습니다. 나도 계속 배우는구나.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그렇게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80세가 됐습니다. 팔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복지관에서 준비했습니다. 정희 박사님 축하합니다.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80개의 촛불. 와,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80년을 살았어요. 힘든 날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이 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늙어가요. 행복하게요.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노래가 울렸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함께 불렀습니다. 촛불을 불었습니다. 소원 빌었어요? 응, 빌었어. 무슨 소원이에요? 비밀이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건강하게 더 오래,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모든 순간에. 그날 밤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옆에 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그냥 생각 중. 무슨 생각? 감사한 일들. 아들이 앉았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다. 저는 웃었습니다. 모든 게 감사해. 힘들었던 일도요? 응, 그것도. 왜요? 그게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정말 강하세요. 아니야. 그냥 포기 안 한 거야. 그게 강한 거예요. 둘이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우야. 네, 엄마. 고마워. 왜요? 곁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엄마. 아니야, 당연한 거 없어. 엄마. 정말 고마워.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뭘? 살아가는 법을요. 눈물이 났습니다. 잘 컸구나, 우리 아들. 엄마 덕분이에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80세가 됐다. 13년 전 모든 걸 잃었을 때, 이날이 올 거라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여기 있다. 살아있고 행복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하늘에 말했습니다. 나 잘 살았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고마워요, 모두에게. 살게 해줘서, 다시 시작하게 해줘서.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배움, 또 다른 나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저는 그날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아니, 사실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쓸 일이 없으니까요.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많으니까요. 67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80세에 모든 걸 되찾았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핸드폰 하나로 시작된 악몽.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됐습니다. 배움의 선물, 나눔의 선물,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 이제 저는 압니다. 끝은 없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13년 후의 기적.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이 사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연 한 다발이었습니다.